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문환경 중에서 세계의 주요 식량 자원에 대한 설명과 국제 이동을 알아보고 관련 수능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리가 식량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정의를 내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자원이랑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식량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 밀, 옥수수 같은 곡물 자원도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 자원도 모두 포함하고요. 채소, 과일, 어류 이런 것들 모든 동식물들이 식량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식량 자원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3대 식량 작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식량 작물이 뭔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량 자원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식량 자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쌀이죠. 쌀. 그리고 쌀 못지않게 우리가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밀이 되겠습니다. 밀. 자, 요 2개는 우리에게 익숙해서 식량 자원이라고 이제 와닿으실 텐데 이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먹지 않지만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식량으로 먹고 있는 주식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까지 쌀, 밀, 옥수수 3가지가 세계 3대 식량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도 있을 거고 감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요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계 3대 가축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3대 가축. 우리가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죠. 바로 돼지, 그리고 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지 않지만 이제 건조 문화권 지역,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먹고 있는 양. 네, 돼지, 소, 양이 세계 3대 가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자원은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을 가리키는 얘기지만 세계 지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량 작물 3개, 쌀, 밀, 옥수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가축들 돼지, 소, 양 이렇게를 주로 초점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울게요. 자, 그래서 미리 조금 정리를 해보면 주요 식량 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3대 식량 작물 중에서 가장 총 생산량이 많은 것은 옥수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쌀, 밀, 옥수수 중에서 재배 면적 자체가 가장 넓은 것은 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데요. 사실 지금 이 표는 조금 와닿지가 않으니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뒤쪽에서 대륙별 이 쌀밀 옥수수의 생산 비중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주요 곡물 자원 쌀밀 옥수수의 생산량하고 재배 면적인데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 생산량을 보면 옥수수가 가장 많고 재배 면적 자체를 보면은 밀이 제일 넓다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죠? 네, 뒤쪽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 중에서 우리가 주요 3대 가축 봤었죠? 돼지, 소, 양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육류. 고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돼지가 가장 많고, 그리고 사육하는 거 숫자로는 닭, 소, 양, 돼지가 있는데 우리가 닭은 세계 3대 가축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닭은 제외를 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게 닭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소비를 하고 있죠. 근데 닭이 진짜 마리수 자체가 확실히 얘네보다 부피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수가 얘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식용으로 사용을 하지 다른 용도로는 사실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소, 양, 돼지 같은 경우는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사에 지금 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도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전통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소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양 같은 거는 유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 양, 돼지가 3대 가축이고 닭은 그냥 마리수가 제일 많은 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일 1닭. 1일 1닭은 조금 너무하죠. 1인 1닭을 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주요 가축 사육 두수를 보시면 소, 양, 돼지 순서다. 소, 양, 돼지 순서다. 요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곡물 자원 세계 3대 식량 자원 쌀, 밀, 옥수수의 주요 특징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리 where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생산량은요, 기후, 지형, 토양 같은 자연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기후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땅의 비옥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농업 기술,
뭐 비료나 뭐 이런 거, 뭐 또 농기계들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영농 방식, 어떻게 농사를 짓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게 인문 환경이 되겠죠. 최근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 보니까 자연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라면, 최근에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문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곡물 자원의 분포하고 그리고 이동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것도 역시 뒤쪽에서 한번 특징을 살핀 다음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의 기원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쌀의 기원지는요,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한정된 이유는 쌀이 어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입니까? 바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죠.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마 기원지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막 정확한 포인트를 찝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쌀이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뭐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조건이 이 쌀, 밀, 옥수수 세계 3대 식량 자원 중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고온다습한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 고온다습한 게 뭐예요? 바로 이 계절풍의 특징이에요. 계절풍. 엄청나게 고온다습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 생각해보세요. 미친 듯이 더운데 비는 엄청 많이 오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수확할 때는 살짝 건조한 거. 여러분, 계절풍이 불 때 우리가 이제 우기가 끝나면 이제 건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딱 바싹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을에 보면은 벼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바싹 말라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확기가 건조한 게, 이 건조하다는 게 무슨 막 사막이 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기보다는 건조하다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충적한 평야. 이게 충적 평야가 강가 주변에 있는 충적한 평야에서 재배가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재배지가 어디입니까? 자, 굉장히 이 까다로운 자연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 바로 이 아시아의 계절풍이 부는 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쌀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쌀을 재배하는 이유는 재배한 지역에서 바로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가족노동력 중심의 자급적 영농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급적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재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세계 지역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일대,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이 CS, 지중해성 기후가 조금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는 고온은 맞는데 다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자연환경보다 인문환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문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 여기 고온이니까 물만 있으면 쌀농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일대 지역에서 물을 좀 공급해 주니까 쌀농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브라질의 남부 지역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신대륙입니다. 네, 신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기네들이 막 만듭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잉여 생산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다 파는 거죠. 아시아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다면 여기는 내다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계화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 내다 팔려고 하는 농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쌀의 특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쌀은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이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 부양력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단위 면적이라는 건요, 똑같은 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가로 1m, 세로 1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면적 3개를 준비해서요. 자, 여기는 쌀을 심을 거고요. 여기는 밀을 심을 거고요. 여기는 옥수수를 심을 겁니다. 네,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자, 쌀을 심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라면, 여러분 벼를 한번 심으면 보셨죠? 쌀 알갱이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그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네, 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랐는데 얘가 어떻게 자라냐면 쌀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널널하게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옥수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매달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림 그리기가 조금 곤란하니 한 요 정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면적에다가 씨를 뿌려서 생산을 해봤더니 그 생산량을 비교한 것이 옥수수가 가장 많습니다. 딱 그림 보기에도 옥수수가 가장 많죠. 네, 옥수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쌀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밀은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죠. 그래서 밀은 생산량,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 쌀, 밀 순서인 거죠. 자, 근데 이 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뭐부터 끊으라 그래요? 쌀밥부터 끊으라 그러죠. 왜요? 얘가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칼로리가. 알죠? 여러분 이 쌀은 전부 다 탄수화물 덩어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쌀이 칼로리도 높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무슨 막 옥수수보다 적다는 거지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칼로리 높고 생산량도 많이 나오니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구를 케어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인구 부양력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많이 부양할 수 있으니 이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지리적인 특성이죠. 아니 왜 이 쌀농사를 짓는 지역은 인구가 많을까 봤더니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이죠. 왜? 생산량도 많고 칼로리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가 벼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죠? 계절풍 부는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계절풍 부는 지역이 어디였는데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인구가 엄청 많은 겁니다. 중국 14억, 인도 13억, 인도네시아 2.7억, 네, 파키스탄 2억, 방글라데시 1.5억, 일본 1억, 베트남 9천만, 태국 8천만, 우리나라 이 작은 땅에 5천만 명. 엄청 높아요. 왜? 벼농사,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도 높다. 네, 이해되시죠? 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3대 식량작물로 제한하면 옥수수, 쌀, 밀 순서인데 쌀도 생산량이 많고 칼로리도 높으니 인구 부양력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지우고요. 자,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이 쌀 같은 경우는 아까 농사 방식에서 주로 재배한 지역에서 소비를 하려고 자급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생산을 했는데 그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를 다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만든 거 내가 먹었으니까 얘가 이동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에서 국제 이동량, 나라별로 수출 수입하는 그 비중이 가장 적다. 요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큰 특징이죠. 생산한 지역에서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아졌고 인구가 많아지니 그 사람들 케어해야 되니 수출할 수 없겠죠. 자기네들 만든 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중국 14억 인구가 1g만 먹어도 14억 g 엄청나요. 예,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3대 식량 작물 중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쌀의 이동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쌀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점들이 엄청 몰려있죠, 여러분. 왜요? 여기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죠. 계절풍 부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선생님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을 하긴 하겠죠. 수출입 하지만 생산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 점 한 개에 10만 톤입니다. 10만 톤. 이 점이 엄청나게 밀집돼서 생산한 양에 비해서 수출되는 양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일부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여기랑 브라질의 남쪽 이쪽 지역에서도 쌀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여기 계절풍 지역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느 나라에서 쌀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14억의 인구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인도 그 다음 1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13억 먹어야죠. 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진짜 생산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인도네시아가 2.7억의 인구를 갖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글라데시도 1.5억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중국, 인도 인구수 많은 아시아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여러분, 이 중국, 인도는 이제 순위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14억의 인구가 한번 그 생산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수출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큼을 만들었대요. 생략하고 76,966을 만들었대요. 그 중에 수출되는 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조금만 수출하고 있죠. 왜요? 만든 지역에서 소비해야 되니까요. 수출되는 걸 봤더니 수출되는 거는 중국은 쏙 빠져요. 왜요? 중국은 부족해서 오히려 수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네, 오히려 그런 실정이니 수출량 순위에서는 중국이 빠지게 되고요. 어디서 또 주로 수출을 하나 봤더니 역시 동남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여기 미국이 순위에서 등장하죠. 미국이 그 상업적으로 다 수출을 하려는 목적으로 쌀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산량 자체는 적어도 대부분을 다 수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남부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왜냐면 생산이 되는 지역이 여기에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밀이 되겠습니다. 자, 밀은요, 기원지가 어디냐면 서남아시아의 건조한 기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있죠. 이라크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가 별명이 뭐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네, 그 초승달 모양 아시죠? 요런 식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요런 식으로 땅 그 분포에 여기가 아무래도 밀이 시작된 곳 같다라고 학자들이 좀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아니 건조한 기후인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 자, 우리가 조금 기후 배웠던 거랑 연관을 지으시면 건조 기후는 BW하고 BS로 나눠졌었죠. 네, 근데 BW는 사막이었고 BS는 스텝인데 이 스텝의 토양이 어마어마하게 비옥했죠. 흑색 토양, 체르노잼.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주변 지역, 스텝 기후, 그 흑토가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보니 여기서 밀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포인트를 콕 집어가지고 여기가 시작 지점이야 라고는 말 못하지만 서남아시아 주변 지역에서 시작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조건입니다. 밀은요, 아까 쌀은 엄청나게 예민한 녀석이었거든요. 고온다습한 거 엄청 좋아하고, 예, 수확할 때 좀 약간 건조한 게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얘는 기후 적응력, 즉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한랭한 것에 굉장히 잘 버텨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랭한 거에 잘 버틴다 그래서 한랭한 거에 잘 버틴다, 내한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건조한, 여기 건조 기후잖아요. 건조한 데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거에 건조한 걸 잘 버틴다 그래서 내건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한성, 내건성이 뛰어난 식품이다, 식량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로 재배합니까? 중국, 인도. 그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여기 중국, 인도도 밀가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밀가루. 근데 중국의 화북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북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그러니까 베이징 주변입니다. 베이징 주변. 베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뭡니까? 딤섬이죠. 딤섬. 만두가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의 좀 약간 한랭한 지역, 건조하고 한랭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네, 인도의 펀자브 지역, 인도에서도 중간에 건조한 지역, 펀자브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 14억이고요. 인도 13억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밀농사는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자급적으로 우리가 먹으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요, 모두 신대륙입니다. 땅덩어리는 넓은데요, 재배하고 났더니 남는 잉여 생산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된, 역시 기계화된, 선진국들이니까 기계화된 이런 고급화된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내다 파는 방식의 농업을 하고 있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의 그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밀은요,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아까 쌀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지역에서 다 소비를 했죠. 근데 밀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재배 면적이 넓다 보니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주로 신대륙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이동되어서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 아까 했었죠.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했을 때 나오는 생산량은 밀이 가장 적습니다. 밀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쌀에 비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대륙은 전부 다 내다 팔려고 하는 상업적으로 하고 있고 구대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밀농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는 주로 자기들이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 이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디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아까 중국 화북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화북 지역 여기 중국이 이쪽. 이쪽 북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인도의 펀자브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쪽 건조기후 근처에 있는데 여러분 이 건조기후 우리가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서 쭉 해서 인도의 서쪽 지역까지 건조기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여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왜 많이 할까요? 유럽의 주식이 뭡니까? 빵과 고기죠. 빵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어디서 하고 있냐면 미국은 여기 가운데 서부 가운데 이게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남아메리카는 어디서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푹 들어간 데서 이렇게 반원 그리면 CFA 지역이었죠?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의 여기 와 여기서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찬정 분지 머리 달린강 유역에 있는 대찬정 분지에서 엄청나게 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밀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살표의 굵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의 굵기 어디서 어디로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자, 미국에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굵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굵기 보세요. 굵기 보세요. 여기 호주 쪽에서 나가는 굵기. 이 구대륙, 신대륙에서 구대륙 쪽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구나. 네,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나 봤더니요. 야, 역시 여러분 14억의 인구가 만두 하나씩 먹어야겠죠? 네.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3억 인구 먹어야죠. 인도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가 이제 앞으로 보실 순위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압도적으로 1, 2위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프랑스, 호주에서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요. 자, 러시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많이 있냐면요. 여기 흑해 있는 요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흑해가 왜 흑해입니까? 주변 흑 색깔이 흑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여기 이 스텝 기후 나타나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 넓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있죠.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가 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랑스가 만든 밀로 만든 빵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베이커리 이런 거예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프랑스의 그 수도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의 제과점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파리 바게트. 프랑스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당연히 중국, 인도는 엄청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생산하고 호주에서도 엄청나게 생산한다는 거. 호주가 대부분 여러분 건조기후죠. 호주가 대부분 건조기후니까 밀 생산량이 높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표 다시 보시면 중국, 인도는 당연히 인구수가 많으니까 1, 2위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러시아의 넓은 지역, 미국의 넓은 지역, 프랑스가 파리 바게트 생각보다 밀 생산량이 엄청 많은 농산물 수출 생산 국가다 이거 보시고 호주는 대부분 건조기후니까 밀 생산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수출은 어디서 많이 하나 봤더니요. 자, 여러분 생산은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쌀은 엄청나게 조금 수출했잖아요. 근데 밀은 수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수출하고 있냐? 선진국들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선진국들이 엄청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재배 면적은 넓지만 먹을 사람들은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다 파는 거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대륙에서 구대륙 쪽으로 많이 수출할 거고요. 캐나다 역시. 프랑스도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요. 호주 역시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구나 밀을.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 인도는 많이 생산했는데 왜 수출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수입하는 실정이 이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3대 식량 작물 중에서 마지막인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기원지는 아메리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메리카 지역 중에서도 한 중남미 아메리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남미 아메리카 지역이요. 네. 이것도 정확히 한 포인트를 콕 집어서 옥수수의 시작점은 여기야 이렇게 찝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메리카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옥수수 역시요, 기후 적응력,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데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밀도 기후 적응력이 높았죠? 밀도 기후 적응력이 높고 옥수수도 기후 적응력이 높으니까 선생님, 그럼 밀과 옥수수 중에서 더 많이 기후 적응력이 높은 건 뭡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농사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 적응력은 둘 다 뛰어나요. 뭐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후 적응력. 그러니까 어쨌든 옥수수는 쌀보다 훨씬 더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잘 자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주요 재배지가 어디냐?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의 특징은요,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의 사료로 엄청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옥수수는 용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먹는 식량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의 식량이 아닌 이 가축들이 먹는 식량이기도 해요.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 사료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바이오 에탄올이 뭐냐면요, 이 옥수수에서 그 즙을 짰대요. 이렇게 쫙 하면 그 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탄올 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더래요. 이 에탄올로 뭘 할 수 있냐면 자동차를 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석유의 대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도 사용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더래요. 자, 쌀과 밀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먹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이 먹기도 하고요, 가축이 먹기도 하고요, 인간의 에너지 자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는 굉장히 특징이 많다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 변화 이런 걸 보시면요, 최근에 석유가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고갈될 거고, 막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화석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2006년에는 이 정도였던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학습지에 그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의 생산량이 엄청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과 그리고 브라질,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옥수수의 이동을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는 어디냐면 여기 아메리카, 미국과 여기 아메리카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남미 이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량을 보시면 역시 신대륙에서 구대륙 방향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옥수수를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아까 인구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생산량이 많은데요, 그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겠죠. 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옥수수 생산량 1위 미국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가 2017년 통계지 않습니까? 불과 이 전 통계에서는 전 세계의 50% 가까이 미국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중국 14억 인구가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서 중국이 2위까지 쫓아왔는데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옥수수 생산량 1위라는 거.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지역성이죠. 그리고 중국, 이제 순서대로 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여기 묶으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남미 지역이죠. 남미 지역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수출은 어디가 많이 하냐면 됐더니 역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옥수수 하면 여러분 미국인 겁니다. 옥수수 미국. 옥수수 짱 미국. 무조건 옥수수 하면 미국이 1인 거예요. 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남미, 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았죠. 역시 남미 지역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랑 프랑스, 유럽 지역도 수출하고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아메리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만약에 통계표로 나온다면 대륙별로 좀 쪼개진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통계에 잡히겠죠.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묶이면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로 묶일 거 아닙니까?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 다 해먹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통계량이 합치면은 비슷비슷하다. 네. 이거 합치면 한 30.4 정도 되죠? 네. 31.4 정도 되죠?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량자원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통계표를 좀 볼 텐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아까도 봤었죠?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했을 때 나오는 생산량을 비교해 봤더니 가장 높았던 게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똑같은 면적에 심었더니 옥수수는 위로 해서 줄기에 엄청나게 매달리니까 옥수수, 그 다음 쌀, 그 다음 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 쌀, 밀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량 대비 수출량, 생산량 대비 내가 만든 거에 비해서 얼만큼 팔고 있습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의 같은 말이 바로 국제 이동량이 되는 거예요. 자, 국제 이동량 같은 경우는 많이 얼만큼 이동하냐 그거였는데, 자, 가장 국제 이동량이 적은 작물이 뭐였습니까? 쌀이었었죠. 왜요? 쌀은 생산한 곳에서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자급적 용도를 많이 했었죠. 쌀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아까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던 게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이 가장 많고 옥수수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처음에 봤었던 표입니다. 대륙별 생산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쌀, 밀, 옥수수가 어떤 대륙에서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석을 잘 보시면요. 전 세계 총 생산량에서 지역별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을 100으로 놓고 이 100 중에서 어느 지역이 몇 프로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압도적인 쌀부터 보겠습니다. 쌀은 계절풍이 부는 기후 지역에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계절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부는 곳 어디입니까?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쌀 비중이 90%. 그냥 압도적이죠. 압도적. 그러니까 쌀을 찾을 때는 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를 보면 되는 거죠. 아시아. 네. 자, 그리고 밀 보겠습니다. 밀. 밀 같은 경우는요.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서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잘 자라는데 주로 아까 생산을 했던 데가 어디였냐면요. 14억 인구, 13억 인구가 먹어야 되니까 아시아에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 역시 중국, 인도가 있으니까 43.5%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다. 러시아하고 프랑스 뭐 이런 데 보셨죠? 네, 거기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아메리카. 나머지가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유럽이 생각보다 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호주를 잘 보세요. 호주 있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요, 결국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거든요, 결국엔. 근데 호주가 대부분 건조 기후였다. 대부분 건조 기후니 밀 생산량만 압도적이다. 그걸 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옥수수. 옥수수 하면 아까 선생님이 무조건 미국 짱, 미국. 그리고 아메리카, 남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가 전 세계에 이만큼, 절반 이상을 체크하고 있네요. 옥수수. 네. 그리고 14억 인구 먹어야죠. 중국 있으니까 아시아가 그 다음을 따라오고 있다. 자, 어떤 이런 문제가 좀 변형이 돼서 나왔을 때 쌀을 찾는 방법, 아시아를 찾으시면 되겠죠. 아시아를 찾으시면 되고요. 밀을 찾는 방법, 아시아가 1위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오세아니아에서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찾거나 유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 그것을 찾으면 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아메리카 찾으면 되는 거죠. 아메리카 빵 이렇게. 좋습니다. 통계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총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아까 쌀 같은 경우는요, 기후 적응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은 꼴찌입니다. 꼴찌. 재배 면적은 꼴찌. 쌀이 꼴찌고요. 그리고 기후 적응력이 뛰어난 밀과 옥수수가 이제 재배 면적이 높은데 밀이 가장 높습니다. 밀, 옥수수, 쌀 순서이고요. 총 생산량, 요거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총 생산량은 옥수수가 엄청 많습니다. 옥수수가 1위. 1위고요. 밀과 쌀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옥수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 분석해 볼까요? 쌀과 밀은 인간이 먹는 식량으로 사용하지만 옥수수는 식량뿐만 아니라 사료와 바이오 에탄올까지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총 생산량으로 봤을 땐 제일 많습니다. 선생님이 통계표를 좀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 여기 총 생산량 여기 보시면 여기 11만이에요. 11만이고요. 쭉 뒤로 가보면
밀은 한 77만. 네, 77만. 네, 그리고 쭉 가보면 네, 쌀은 76만. 그러니까 비슷해요. 누가 더 높다 낮다. 밀과 쌀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서로 비슷한데 네, 옥수수는 압도적으로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그거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생산량이 나중에 어려운 수능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재배 면적은 밀, 옥수수, 쌀이 가장 꼴찌야 라는 걸 포인트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재배 면적이 적은데도 이렇게 생산량이 많을 수 있는 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겠죠. 네,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 지형 단원과 기후 단원, 기후 지형 자연환경을 하면서 나왔던 농업 방식과 그리고 지금 나왔던 농업 방식을 조금 표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농업 용어들이 나왔을 때 한 번에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자급적으로 하는 농농업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하는 농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자급적으로 하는 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동식 경작이 있습니다. 내가 한 군데에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 그게 이동식 경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작물을 재배하다가 냅둬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냅뒀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동식 화전농업이었어요. 열대기후 지역. 네, 이동식 화전농업. 여기는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다 보니까 숲을 태워가지고 그거를 거름으로 주고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여기 이제 토양의 양분이 떨어지면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유목은요. 유목은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언급했었냐면요. 스텝, 짧은 풀을 찾아서 툰드라, 이끼들을 찾아서 순록들을 여기 스텝 기후는 뭐 양, 사냥, 그리고 뭐 염소, 낙타 이런 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집약적 자급 농업이라는 건 자급적으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약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그 많은 것을 투입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자급 농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업적 혼합 농업은요. 혼합 농업은 우리가 어디서 썼냐면 CFB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 하고 있는 주요 농업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먹을 가축, 그러니까 내가 먹을 고기, 스테이크하고 내가 먹을 빵, 식량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축이 먹을 사료까지 한 번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혼합 농업입니다. 혼합 농업인데 상업적으로 한다 이거죠. 네. CFB에서 혼합 농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CFB가 과거 빙하로 덮였던 지역들이죠. 빙하로 덮였던 지역이라서 양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 토양의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자, 낙농업은요. 내가 키우고 있는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죠. 우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 그래서 뭐 치즈, 요거트, 네, 우유 뭐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시원한 대도시 연안의 국가들 북해 연안. 그래서 여러분 아는 우유 만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덴마크죠? 북해 연안. 네, 그리고 오데오 연안. 뭐 미국에 있는 오데오 연안. 서늘한 지역에서 젖소를 키워가지고 대도시 근처에서 하고 있는 게 낙농업이 되겠고요. 상업적 곡물농업은 곡물. 우리가 아까 봤던 쌀밀, 옥수수 이런 것들을 내다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신대륙에서 하고 있는 거. 신대륙들에서 하고 있는 거. 역시 그리고 고기를 내다 팔려고 하는 거. 역시 다 신대륙에서 하고 있는 거. 네, 대규모로 팔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쭉 했는데요. 뭐 이걸 외우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혹시 혼동이 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주요 식량 작물을 봤다면 이제는 주요 가축, 세계 3대 가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축은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소득 수준이 점점 향상이 되고 식생활이 점점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기 먹는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국제 이동량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알아보기 전에요. 이 국제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냉동선입니다. 냉동 증기선. 그게 뭐냐면 그 배로 수출입을 할 때 그 냉동 꽝 얼려가지고 수입 수출을 하니까 이 국제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요 정도가 언급된 뭐 학습지나 교과서가 있어서 그냥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는요 우리가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과거 우리 인간의 노농경을 대신해줬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가축화해서 우리가 기르기 시작했죠. 자, 이 소는요 우리한테 고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소의 젖은 뭐가 됩니까? 우유, 치즈, 버터 같은 유제품도 제공해주죠. 최고죠. 최고의 동물입니다. 최고의 동물. 비싸서 그렇지 최고의 동물이죠. 자, 어디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냐면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신대륙에서는 땅덩어리가 매우 넓죠. 매우 넓다 보니까 얘네를 그냥 넓은 땅에다가 풀어놓는 거죠. 그걸 방목이라고 합니다. 방목.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방목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부모님 방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케어해 주신대요. 근데 가끔 학생들 보면은 우리 엄마는 저를 방목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냅뒀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은 절대 안 그러실 겁니다. 아무튼 뭐 방목의 형태, 그러니까 소들을 쫙 풀어가지고 막 뛰어놀게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죠? 이렇게 가축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에 가둬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 신대륙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넓은 초원이나 이런 데 쫙 풀어가지고 방목을 하고 있더라. 자, 양 보겠습니다. 양은요, 최근에 이 양털이나 아니면 양고기, 그리고 양의 젖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양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옷을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공업의 원료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진 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양이 털로 막 덮여 있으니까 굉장히 추운 데서 막 잘 자랄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이 양이 건조 기후에서 굉장히 잘 버텨요. 네, 건조 기후에서 엄청나게 잘 버텨요. 건조 기후가 핵심입니다, 양은.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건조기후, 서남아시아 지역,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의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신대륙, 호주나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땅덩어리는 넓고 네,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땅덩어리 넓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방목하는 거죠. 역시 쫙 방목해서 키우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 자, 돼지는요, 유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에요. 돼지가 얼마나 까칠하다고요. 기후도 굉장히 예민해요. 이 돼지는 건조기후에서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건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안 먹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서남아시아 주변 지역이죠.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목에선 적합하지 않고 정착 생활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거의 사육되지 않는다. 네,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입니다. 그럼 어디서 소, 양, 돼지를 얼만큼 키우고 있습니까? 자, 일단 사육 두수 비중을 봤을 때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 소, 그다음 양, 돼지 순서로 키우고 있습니다. 소, 양, 돼지. 아까 처음에 텍스트에서 나왔던 거는 고기, 이 가축에서 고기로 변하는 비중은 돼지가 1등입니다. 근데 사육하는 머리수, 사육 두수는 소, 양, 돼지 순서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이 소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1위고요. 그 다음 2위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나라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소를 키우고 있는 게 2위입니다. 바로 인도예요, 인도. 브라질과 인도가 전 세계에 거의 25%가 넘는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미국, 신대륙,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앞글자 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각인을 할 수 있어서 좀 외우면은, 앞글자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처럼 생긴 소가 이제 암소였던 거죠. 그래서 소한테 앞글자 땄습니다. 소한테 소 부인 이렇게 부른 거죠. 소 부인. 중국 미국이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 미국을 합쳐서 선생님은 이게 참이라고 합니다. 참. 왜 참이냐면 차가 차이나 미국이 미음이에요. 그래서 참. 에티오피아. 에띠오. 부인 참 애떼네요. 얼른 지우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앞글자 따는 순서였네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브라질이 압도적인 1위라는 거. 그래서 부인 참 애떼요. 아무튼 네, 됐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양 볼게요. 양은요. 역시 중국이 엄청 1위인데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자, 중국 내륙 지역은 사막이죠. 건조기후고요. 호주 대부분 사막이고요. 인도 서부 지역 사막이고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사막이고요. 수단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고요. 차드 북부아프리카 지역 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건조 기후가 있는 지역에서 양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양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건조 기후가 있는 지역에서 양을 많이 사육하고 있다는 거.
있다는 거. 네, 그거 체크해 주시고 중국이 1이고 호주 하면 양입니다, 여러분. 호주 하면 양, 호주 하면 양. 네, 요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돼지는요 필요 없습니다. 돼지는 중국이에요. 돼지 중국. 아유, 돼지 중국. 돼지 중국, 돼지 중국, 돼지 중국, 돼지 중국. 네, 유럽 국가들이 또 돼지고기를 많이 먹죠. 네, 여러분 아시죠? 도토리를 먹인 돼지고기, 이베리코, 스페인 이베리코, 독일 돼지고기. 우리나라에도 한번 체인점이 들어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산 돼지고기를 수입해가지고 독일산 삼겹살을 엄청 팔던 체인점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도 돼지고기 많이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절반을 중국이 하고 있대요. 엄청난 거죠. 전 세계 절반을 중국이 하고 있다. 돼지 중국 보시면 되겠고요. 사육 두수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대로 소양돼지 순서다. 소양돼지. 네, 소양돼지 순서대로 사육 두수가 많고, 자, 주요 육류의 이동을 보시면요. 육류의 이동 보시면 역시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약간 하얀 점, 여러분들 카메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점이 소고요. 까만 점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소는요. 나름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이 까만색 돼지를 보시면 어디 없냐면요. 여기에 없어요. 왜 없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서남아시아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돼지가 없다는 거. 네, 소가 많은 지역 아까 했었죠? 부인 브라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부인 참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량자원과 관련된 좀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량자원은요, 최근 세계화 시대가 되고 있고, 자유무역, WTO의 출범 이후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엄청나게 국가 간 교역입니다. 약이 아니라 교역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14% 정도가 국제적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양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곡물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생산량의 변화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하게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자연환경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한들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재배하고 싶어도 재배가 안 되는 게 이런 식량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심지어 여기서 소수 다국적 기업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건요, 이 다국적 기업 4군데가 전부 다 미국 겁니다. 예, 식량 자원의 ABCD라고 하거든요. 네, 정확히 기억이 나요. C가 아마 카길이고 막 그럴 겁니다. 엄청난 식량 자원의 독점률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특이해요. 불안정한 상황. 이 사람들이 가격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식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막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 인도 같은 이런 주요 소비지에다가 가격 갖고 이제 장난을 할 수 있겠죠. 사기 싫으면 말아. 나 이번에 가격 올릴 건데 사기 싫으면 말아.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더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량 자원과 가축, 이게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세계 3대 식량작물, 세계 3대 가축 정리해봤습니다.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수능 문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모두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작년 수능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지역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내다고 합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고요. 가다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가 돼지, 소, 양 중 하나인데, 자, 신기하게도 이 문제는요, 전 세계 통계를 준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통계만 주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통계. 그리고 그 아시아를 나눴을 때 어디서 주로 하고 있니? 이거를 물어본 통계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 지역별 구분을 어디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중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남아시아, 남부아시아입니다. 어디입니까? 인도 주변입니다. 인도 주변. 네,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중앙아시아가 이제 스탄으로 끝나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서남아시아와 이 중앙아시아 여기 두 개 묶어서 우리가 건조아시아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자, 요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이러고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자, 우리가 좀 압도적인 것부터 보자 이겁니다. 자, 이 동아시아가 이 점점점 땡땡땡 점점인데요. 세상에. 그냥 압도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통계로 봤어도 이 아시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축을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할까? 우리 방금 봤었던 통계에서 돼지 중국 기억나십니까? 돼지 중국 전 세계 50% 가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압도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나가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그럼 이제 소하고 양 남았는데요. 우리가 소하고 양의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해서 해보자고요. 양은 건조한 기후에서 잘 견뎌서 유목이 많이 이루어지는 서남아시아 근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축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봤더니 이 짹짹짹 이게 이 세로 선하고 회색이 요건데요. 여기서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 건조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친구 뭐가 되겠습니까? 다가 양이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봤더니요. 여기 이 가라는 친구는요. 여기 남아시아, 인도 주변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대요. 여러분, 소 통계 쌤이 앞글자 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인이 뭐였어요? 인도. 부인, 아이고 참 애뜨네요. 인도. 소.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소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을 금기시한다. 돼지죠? 네, 틀렸습니다. 돼지의 모직공업 발달로 기업적 사육. 여러분, 모직공업이 털로 하는 거죠? 양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양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자, 사육 두수 가장 많은 거 양이 가장 많이 했던 거 중국 맞습니다. 나는 가보다 돼지는 양보다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 여러분, 돼지를 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해외 토픽입니다. 해외 토픽. 그죠? 네. 틀렸고요. 가니까 소죠. 소. 네. 아무튼 소가 훨씬 더 크죠. 네. 그다음 돼지는 양보다 유목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돼지는 유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어서 이슬람교에서 키우지 않았죠. 그래서 먹지도 않았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 1등 소, 부인, 브라질이었고요. 브라질. 나머지 양과 돼지는 모두 중국이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이 코로나 덕분인지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세계지리가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학년도 수능 3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문제. 자료에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피자 한 번쯤은 먹어봤을 텐데요. 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밀이죠. 밀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거고요.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 케밥은 양고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케밥 한번 먹어보셨죠?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림으로. 자, 기억 밀의 생산량은 아시아가 유럽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밀은 중국, 인도에서 엄청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으로 유럽이 생산했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유럽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억은 밀은 쌀보다 내건성, 내한성이 우수하다. 자, 밀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서 재배 면적도 굉장히 넓다 그랬죠. 우수한 식량 맞네요. 디귿 양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 브라질은 소. 네, 양이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 네. 그다음에 양고기는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건 돼지고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고르면 되겠네요. 네,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식량 작물 가나고요. 가나는 쌀밀 옥수수 중 하나라고 나왔고요. 대륙별 생산량, 수출량 비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자, 가하고 나를 줬고요. 이게 쌀밀 옥수수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대륙별 생산량 비중을 주었습니다. 대륙별 생산량. 자,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렸죠. 자, 쌀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어디였다? 아시아였다. 아시아. 왜냐면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엄청나게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거였는데 아시아가 완전 압도적인 생산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쌀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징이 또 뭐가 있었냐면요. 오세아니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밀이었습니다. 밀.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이 가로줄인데요. 가로줄 생산량이 그나마 좀 있는, 가로줄 생산량이 좀 있구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차근차근 이제 봅시다, 이제. 자,
가의 생산량을 봤더니요, 여러분,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여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출 역시 앵글로 아메리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뭐라고 했죠? 옥수수. 가가 옥수수입니다. 통계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를 봤더니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면 쌀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시아가 전 세계 막 90% 가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봤더니 유럽이 또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유럽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네, 파리 바게트, 러시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오세아니아가 그나마 생산을 하고 있고 수출도 그나마 하고 있는 거. 오세아니아 여기 여러분 표시도 안 됐어요. 그게 밀이 되겠죠. 밀. 그러니까 가는 옥수수, 나는 밀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대부분 아시아의 계절풍, 요거는 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틀렸고요. 밀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맞습니다. 쌀밀 옥수수에서 중국이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니까 다 1위였는데 옥수수만 미국이 1위였죠. 중국이 압도적이었으니까. 네, 밀의 생산량 1위 중국 맞습니다. 가는 나보다, 옥수수는 밀보다 가축의 사료로. 자, 옥수수는 세 가지 용도가 있었죠. 우리가 먹는 식량, 그리고 가축이 먹는 사료, 가운데 손가락이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까지 세 가지였죠.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건 옥수수가 훨씬 많죠. 네. 그리고 가와 나의 기원지는 동일한 대륙.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 포인트를 쫙 점 찍어가지고 여기가 기원지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였고요. 밀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 아메리카인데 동일한 대륙이라고 합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18학년도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말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어렵게 나온 문제고요. A, B, C, D, E 대륙을 모두 맞춰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륙의 종류를 찾기를 수능이 원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실제로도 오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으로 도입해서 풀어보시면 풀 수는 있는데 막상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계 3대 식량 작물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쌀밀 옥수수죠. 쌀밀 옥수수에 대한 생산량과 수출입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요. 생산량은 원의 크기로 보면 되고 네, 각각의 수출입량은 이 원의 중심값에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세로축이 수입량이고요. 네, 그리고 가로축이 수출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확실히 압도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아시아를 주셨고요. 아시아가 가장 생산량이 압도적이면서 다른 대륙은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는, 별로 생산하지 않는 이 작물이 있네요. 뭔지 감이 오시죠? 얘가 쌀입니다. 얘가 쌀이고요. 자, 이제 옥수수하고 밀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찾는 것 자체에서 여기서 어려워했습니다. 옥수수와 쌀, 옥수수와 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자,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수능 기출문제집 해설을 보고도 했는데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도 접근하면 좋지만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해보자고요. 총 생산량. 쌀, 밀, 옥수수의 총 생산량은 옥수수가 가장 많고 쌀과 밀은 비슷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옥수수는 왜 많을 수밖에 없었죠? 사료, 우리가 먹는 작물,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까지.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다 더하면 생산량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원의 크기를 다 더하면요, 가가 더 많습니다. 원의 크기가요, 다보다 훨씬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가가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다가 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B, C, D, E의 각각의 대륙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조사를 해보는데요. 보니까 이 A라는 대륙하고 B 대륙은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B라는 대륙은요, 생산량은 뭐 쌀밀, 옥수수 두드러지는 건 딱히 없는데요. 수출을 거의 제로로 합니다. 수출을 거의 제로인데 수입은 됐다만이에요. 아니, 수출은 거의 안 하면서 수입을 많이 한다? 식량 작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대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수입해야 하는 국가,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수입을 한다는 얘기는 어딜까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B가 아프리카예요. 네, 이렇게 B가 아프리카를 찾는 거고요. A는요.
옥수수 생산하고 수입 수출 거의 제로예요. 쌀 생산하고 뭐 수입 수출 거의 제로예요. 근데요, 밀만 수출을 꽤 많이 해요. 밀만 수출을 꽤 하는 대륙 바로 오세아니아가 되는 겁니다. A가 오세아니아예요. 이쪽 밑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옥수수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대륙이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많은 대륙이 어디였습니까? 미국이 있는 대륙이죠. C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됩니다. C가 앵글로. 자, 그리고 밀의 생산량이 아시아 다음으로 많은 곳 D가 유럽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E가 남죠. E는 그러니까 옥수수의 생산량도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수출량도 많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라틴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통계표로 바꾸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B는 아프리카, C는 앵글로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또 수능에서 뭐는 뭐고 뭐는 뭐다 라고 했을 때 보통 1번은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B는 아프리카, C는 앵글로가 아닐 거야 이렇게 푼 거예요. 또 막 이제 해내는 거죠. 엄청나게.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2번.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에 위치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쌀은요, 다 밀보다 국제적 이동량이 많대요. 틀렸죠. 쌀은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밀은요, 옥수수보다 가축 사료용, 가축의 사료는 옥수수죠. 틀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E입니다. E는요, 다 밀의 생산량이 옥수수보다 안 돼요. 옥수수의 생산량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의 크기를 보시면, 이게 2013년 통계인데요. 옛날 문제라서 옛날 통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를 이렇게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통계표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왜냐면 지금 통계 기준이 바뀌었죠. 통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요거랑 똑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통계들로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됐었지 라는 접근 방법만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3대 식량 작물, 3대 가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통계를 문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이 돼서 학생들이 좀 외워야 되는 게 많구나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을 공부하실 때 드리는 팁은 일단 기본적인 그 원리를 통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면 통계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복습하신다면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는 단원이니까 바로 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진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